오늘은 부동산,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12월 16일 날, 이날, 지금 이 정해일이라는 날,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, 이 정책이 잘 맞아 떨어질 것인가, 아니면 집값은 여기서 정체를 되고 말 것인가, 이제, 아니면 내려갈 것인가,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기물로 보면, 이 부동산은 여기서 이제 비견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 자체로 보면 이게 좀 정체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내려가기보다는 정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런데 무조건 정체가 되면 그럼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충을 하는 때, 이때까지는 우리가 부동산을 계속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왜냐하면 정체가 되었다가 한숨을 이제 쉬어갖고 또 가게 돼 있는 게 이 부동산 저기 지금 내놓은 정책이에요. 그러니까 이 정책이 결국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지. 왜 그럴까요?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가 계속 하고 있는데, 이 정책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죠? 이 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, 그 이유가 뭘까? 공급이 먼저 돼야 되는데, 공급은 맞고 재개발 같은 거는 빨리빨리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정책으로 묶어놓고,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은 우리나라가 한정돼 있고, 한정돼 있는 이 땅을 가지고선으로, 이 땅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땅이 한정돼 있는데, 이 한정된 땅을 다 돈 있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냐 이 말이야. 지금 15억 이상은 대출을 금지를 시켰는데, 대출을 금지를 시켰다고 해갖고선으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. 시중에 있는 사람들은,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인 거야. 돈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내갖고선으로 집을 사고 전세 놓고 사고 이러는데, 제가 보기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세도 안 나요. 진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놓고 아들 뭐 장가 가면은 거기서 신혼살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것을 그냥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냥 놔두지, 그거를 세를 놨다가 또 다시 이제 때가 되면은 아들이 진짜 장가 가면은 그것을 주나 다시 빼갖고 주거나 이러질 않는다는 얘기야.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,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수리를 해갖고 애가 들어갈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. 이거를 정부에서는 모르는 거지.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현금으로 산다는 얘기예요. 아니면 진짜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또 대출을 내서 사겠지만, 대출을 지금 15억 이상은 못 내니까 전세를 놓고, 반값은 지금 전세값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. 전세를 15억이면 50%에 해당하는 7억의 전세를 놓고 나머지 8억을 가지고선으로 집을 사놓으면 올라가니까 이것들을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계속 부동산을 풀기보다는 재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공급을 확대를 시키는 것보다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 대한민국 땅이 경기도 밖으로 나가면 또 싼 것이 있지만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는 얘기야. 근데 왜 그러냐? 인구는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에 돈 갖고 아니면 모여서 살 일자리는 강남이나 이 수도권 이 외곽에 있는 게 아니라 한강을 위주로 이 가운데 있다는 얘기지.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집을 팔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유기물로 봐도 집을 팔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. 왜 그러냐 하면,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내년, 후년 여기 잠깐씩 내려갔다 하더라도 여기는 신유가 여기에 재가 있기 때문에 이 관살이 들어와도 이것들은 사유축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다시 새로운 것들을 형성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은 내려가기보다는 정체를 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. 어디로? 여기는 동이나 동북이니까 결국은 압구정동이나 한강을 중심으로 동이나 동북 방향이 되고, 또 여기서 가살권이 되는 방향은 여기 서남이나 서쪽, 이렇게 한강을 위주로 이쪽이 아닌 이쪽과 이쪽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
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서울역 이쪽에도 마찬가지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을 우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정체된다고 생각하시고, 지금도 늦었냐 생각하지만 뭐 물론 있지, 이 세금이나 이런 거는 잘 있지, 파악을 하셔갖고 집을 사야지. 지금은 집들이 잘못 사면은 세금 추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잘 해야 되지만, 돈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세금 물어야 되는 거야. 세금 안 물고 대한민국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. 물 거는 물고 또 살 거는 사고 이렇게 해야 돼. 증여 겁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. 왜?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증여를 세금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. 가면 갈수록 세금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줄 거는 주고, 또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은 가지고 있고,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. 뭐 무조건 집을 세 가구 있다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 그런 원리는 아닌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결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돈 투자를 해야 되는데, 자본주의 투자를 어디라 해야 돼? 원래는 사업성에다 해야 되겠죠.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사업은 할 수가 없고, 부동산은 자꾸 올라가고,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 중에서도 핵심인 쪽으로 강남이나 동부 아니면 서쪽 이런 방향에서는 계속 이 한강 위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팔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보유하는 게 나은 거예요. 물론 뭐 나이가 80세 이렇게 해서 보유해서는 안 되고, 그때 집을 사서도 안 되죠. 그런 거는 안 되지만, 우리가 집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대, 앞으로도 집이 꼭 필요한 세대는 이 10월 16일 이 부동산 정책이 절대로 맥히지가 않는다는 거,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정체는 되고 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 반응가라고 해갖고 반대로 갈 확률이 있어.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반대로 가는 거야. 근데 이 사람 반대로 가더라도 일단 정체를 했다가 가지 그냥 가는 건 아닌 거예요, 여기. 그래서 이게 내년하고 후년은 쉬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간다는 거, 이것을 말씀드리고, 이것이 이 방향과 방향도 이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, 오늘 제가 목이 좀 오늘 안 좋아갖고 오늘 이 강의를 여기 짤막하게 이것으로 끝내겠어요.